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시온입니다. 오늘의 책은 내가 춤추면 코끼리도 춤춘다입니다. 이 책은 우는 기질이나 상황, 세월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어떻게 하면 이 운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에 관해 논의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어릴 때부터 동서양의 운명학을 두루 공부하였고 그래서 남다른 사고방식으로 부자 만들기를 제안한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운은 움직이는 과학이다라고 주장하며 흔히 운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준다고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짜인 우주의 법칙 안에서 인간의 길흉화복은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어떻게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갈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삶이란 타고난 기질과 자유의지가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임을 밝힌 다음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고 부와 행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에 관해 설명한다고 합니다. 오래전 가을, 일본 아오모리 현의 농민들은 한탄과 슬픔에 빠졌다. 큰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탓에 1년 내내 애써서 재배한 사과의 90%가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워낙 사과 재배를 많이 하는 고장이라 지역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한 농민만은 괜찮아라고 되뇌며 슬퍼하지 않았다. 그는 사과나무에 매달린 채 아직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를 발견하고 남아있는 것만이라도 팔아야 한다는 생각에 매달린 것이다. 떨어지지 않은 나머지 10%의 사과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서 팔아보면 어떨까? 이 농민의 엉뚱한 발상은 일본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는 태풍에도 살아남은 사과의 부가가치와 희소성을 무기로 그 사과에 보통 사과의 10배 이상 되는 비싼 값을 매겼다. 사과의 이름은 당연히 떨어지지 않는 사과였다. 우리 못지않게 입시 경쟁이 치열한 일본에서 떨어지지 않는 사과는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일약 전국적인 인기 상품이 되었다.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고 살아남은 그 사과는 일약 브랜드 상품이 되어 수험생들에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게 된 것이다. 좋은 운이란 때로 위기라는 옷을 입고 온다. 위기의 옷 모양에 속지 말고 떨어지지 않는 사과의 교훈을 기억하자. 사람들이 모두 땅에 떨어진 90%의 사과를 아까워하고 절망하며 한숨을 쉴 때 10%의 떨어지지 않는 사과를 보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농민은 그야말로 대박의 행운을 얻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얼마나 피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부가 이미 떨어져서 상품의 가치가 없어져 버린 사과를 들여다보며 이런 원망을 늘어놓았더라면 떨어지지 않은 사과를 활용할 수 있는 행운은 도망가 버렸으리라. 부자들은 대부분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들은 설사 결과가 어긋났다고 해도 자신에 대한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다. 자신을 믿지 않는 것보다 자신을 믿는 게 훨씬 이익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자기 확신조차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재미로 산 로또가 당첨되는 게 아닌가 싶다. 물론 그 당첨금조차도
온전히 자신의 재운으로 유지하는 사람이 드물기는 하지만 나의 고객 중 한 사람인 스타급 펀드 매니저 A씨도 부에 대해 그런 말을 한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력과 시장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 있어도 언제나 한계를 느낍니다. 제 주위의 부자들을 보면 정말 뭔가가 달라요. 혼자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부는 전체의 30% 정도나 될까요? 나머지는 세상을 읽는 통찰력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찰력은 세상의 본질과 현상을 읽어내는 마음의 눈이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다. 좋은 운이 오려면 먼저 자신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내 안에 재운을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세상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자들은 늘 자기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읽는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방법이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야에서 자기식으로 돈 벌기를 선호한다. 혹시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뛰어들 때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투자를 하는 안전한 방법을 택한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회사를 경영해 돈을 버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순전히 개인의 능력에 의지해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 사람마다 타고난 재운의 특징이 다르고 그릇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창조는 어떤 식으로든 시작이라도 할 수 있지만 변화는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 살을 채워 넣는 것이어서 힘들다. 이대로가 편하고 좋은데 변화에 따르는 고통을 감내하기가 싫은 것이다. 우리가 운명을 바꾸고 좋은 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늙은 독수리와 같은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 여기서 자기 혁신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행운을 불러오는 새로운 관념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나를 둘러싼 부정적인 생각과 에너지를 모두 긍정적인 생각과 에너지로 바꾸어야 한다. 운명을 정해진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책임지려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변화를 두려워하면서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등의 말을 하며 자신의 불행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자신의 불행과 실패를 세상의 탓으로 돌리며 두려움과 분노를 학습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형성되면 똑같은 결과만 되풀이될 뿐이다. 내 안의 문제를 외면한 채 세상을 바꾸려 해서는 결코 행운이 다가오지 않는다. 행운을 불러오기 위한 자기 혁신은 먼저 나의 운명은 내가 만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 이 같은 인식의 변화야말로 타고난 좋은 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하다. 그런 다음에는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스스로 운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지속적으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체크하면서 새롭고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형성해야 한다는 말이다. 자신의 변화는 타고난 운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고 세상의 변화까지도 이끌어내는 힘이다. 종의 기원을 쓴 다윈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자연에서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이 아니고 가장 영리한 종도 아니다.
단지 변화에 가장 잘 반응한 종이다. 변화는 즉 생존이다. 우리 인간에게도 들어맞는 말이다. 변화야말로 우주의 법칙이고 또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면 운명이다. 운명을 정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생존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삶을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하다.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고 운을 바꾸어가는 주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자. 우리 주변에는 성공 지침서나 자기계발서들이 넘쳐난다. 일반 비즈니스맨들조차 경제 상황이 어려운 와중에 믿을 거라곤 자신의 능력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반증이리라. 물론 세상살이에 꼭 필요한 방법론을 제시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책들이 많고 또 성공한 사람의 스토리는 실제로 인생의 모델로 삼을 만하다. 이런 책들을 대하면서 느끼는 한 가지 불만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성찰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게 맞는 방법을 찾아 행복과 성공의 길을 달려갈 것이 아닌가. 우리는 각자 타고난 성격, 재능, 체질, 외모 등등 여러 가지가 모두 다르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여러 유형의 모습들이 병존하고 있다. 게다가 여러 가지 나는 주어진 환경이나 만나는 상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예 후천적으로 바뀌기도 하는 등 천차만별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진정한 나를 찾으면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꿈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다운 나를 아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떤 상황이건 스스로 마음이 가장 편안함을 느낄 때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앞에서 이야기했다. 즉, 억지스러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자연스럽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더러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는 사람을 본다. 만일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동안 내 자신에게 무관심했던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처음 만나는데도 오랜 친구처럼 편안한 사람이 있고 10년을 만나도 늘 불편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일도 내 적성에 맞는 일이 있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늘 결과가 신통치 않은 일이 있다. 일과 사람도 서로 궁합이 맞아야 한다고나 할까. 내게 열정을 느끼게 하든 인내심을 가지게 하든 편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만일 아침잠이 많은데 아침형 인간이 되려면 힘들고 불편하고 성과도 오르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에게 맞지도 않는 방법을 가지고 씨름을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생체 리듬에 잘 맞는 시간 관리법이 필요할 것이다. 억지로 아침형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다가는 좋지 않은 결과만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을 할 때 남들에게는 피말리는 경쟁이 역으로 삶의 스릴로 느껴져 즐겁다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경쟁을 통해 성장을 하고 스스로 행운을 불러들이게 된다. 반면에 윈윈하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타고난 재능을 꽃피우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다. 균형 감각이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협상을 맡기면 일을 그르치기 쉽듯이 말재주가 좋은 사람이 하루 종일 기계하고만 씨름한다면 속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키우게 된다. 이미 스스로 바꿀 수 없는 단점은
차라리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 그리고 억지로 그 상황에 자신을 꿰어 맞추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유지하려는 마음가짐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자.